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살충제가 남아있는 계란팜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국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전수조사를 마쳤으니까 지금 마트나 편의점 매대에 나온 계란들은 안심하고 사 드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좀처럼 의구심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먼저 주무장관이죠. 김영록 농림부 장관의 어제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총 1239개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모두 해수 폐기 조치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엄정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1239개 중에서 49곳이다 생각하면 네. 많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친환경 인증, 네. 또 해썹이라 불리는 이 HACCP 인증 마크 이거 다 믿고 사는 건데 네. 여기도 적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정도 문제 지적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1239개 전수조사를 했다. 49개다. 비율로는 높지 않지만 하나라도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처음에 두 군데에서 시작된 게 파장이 커졌습니다. 네. 남양주와 광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다 발견되기 시작했죠. 초기에 두 군데만이었다면 이건 특이사항이구나 그럴 수 있지만 네. 49개 정도면은 공공연히 살충제가 쓰여왔구나. 그렇죠. 금지 물질이 쓰여왔구나 혹은 검출 기준 이상으로 많이 과다하게 쓰여왔구나. 첫 번째 문제예요. 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두 번째는 이제 당국이 빠르게 열심히 대응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정확하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마지못해 계란을 소비하긴 하지만 먹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못했다.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 심각한 게 앵커가 지적해 주신 그 대목인데 친환경 마크, 소비자가 믿고 사는 거였어요. 비싸도 사는 거였어요. 그랬죠. 싼 거보다 친환경이니까 좋겠지. 그런데 별로 좋은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허점이 뻥뻥 뚫린 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49개 중에 31개가 친환경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이 더 많은 많아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네. 이 중에 거의 대부분 29개가 말씀하신 해썹, HACCP 인증이죠. 국가 인증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 인증 마크에 허점이 있다는 게 처음에 부여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다 기준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KS 마크나 요즘에 ISO 9000 인증이나 마찬가지로 네, 네. 사후 관리가 허물어지면 한번 땄다고 유효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인증의 관리를 어떻게 꼼꼼하게 할 거냐, 네.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냐, 일단 이번 기회에 다 허물어졌다고 봅니다. 다시 네. 생각해야죠. 백 팀장님, 네. 저는 근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친환경 인증이라는 네. 게 민관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여기에 또 관피아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농산물 품질 관리원 쪽에 근무를 했던 분들이 민간 기관, 소위 말하는 인증 기관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마피아다, 뭐 관피아다냐, 농피아라는 말까지 예, 나옵니다. 심지어 뭐 농피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온정주의식 인증을 해주고 또 뒷거래로 인한 그런 인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네. 아침에 보니까 우리 정부 허용치 0.363하고 0.56ml죠. 그러니까 피프로닐하고 비펜트린인데 네. 이게 유럽에서 허용하는 기준치 240배라는 내가 보도를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정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낙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하고 섬세한 디테일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기준치를 허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계란하면 부쳐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아예 날 것으로 그냥 드시기도 하고 밥에 썩썩 비벼 먹고 그야말로 국민 음식,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된 국민들, 관계자들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접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계란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대형마트 종업원들한테 물어보고까지 산 건데, 그러니까 아이 발육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그냥 당분간은 다들 먹지 말고 조금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큰 것 같아요. 계란을 쓰는 재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도 좀 우려하실까 걱정되고 손님들이 좀 덜 찾을까 봐 걱정되긴 해요. 네. 네, 지금 들어보면 계란이라는 거 지금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모든 식단에 들어가 있는데. 하지만 정작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애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걸 믿어도 되는 건지 좀 그런- 불안해요. 우리 이제 먹거리에 대한 뭐 신뢰 유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처음부터 지금 정부에서 유영진 식품안전처장도 지난 10일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크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부의 어떤 대체 자체도 굉장히 미숙하고 아마추어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어떤 발표에 있어서도 굉장히 번복이 많이 되고 또 그런 전수조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의사협회 자체에서 이제 발표는 달걀 살충제는 뭐 급성 독증 수준은 아니다, 독성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영유아는 뭐 하루 2개 먹어도 뭐 급성 독성이 한 20% 수준이고 또 뭐 일주일이면 체내에서 90% 이상 배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또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적인 인체 영향은 연구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 또 부분에 있고. 연구가 없는데 단지 네. 그러면 이제까지 그 계란을 그런 급성 독성을 먹고 어떤 결과에 대한 이제까지 실험 데이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 네. 의사협회 저것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우리가 과연 이번에 계란 사태를 보면 계란만 이런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먹거리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 있느냐.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친환경 인증이랄지 유기출산물과 관련된 인증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처음에 인증을 해주는데 과연 인증이 처음부터 엉터리로 됐을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인증만 하고 나면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됐던 거고 인증 자체도 민간인 협회에다 위탁을 했는데 민간인 단체에서 인증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인증을 해줄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엉터리 사실은 인증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계란 파동을 우리가 정점으로 해서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런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현 정부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이번 사태 저희가 제목을 무너지는 신뢰다 이랬는데 물론 이게 빨리 수습돼야 되고 안심하고 계란, 달걀 드셔야 됩니다. 근데 관계 당국이 내놓는 이 발표가 틀리니까 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른바 동명이란 뭐 이런 재미있는 이름까지 나왔는데 같은 농장에서 나왔는데 식별, 난각에다 찍는 그 식별부호가 뭐 다르다든가 지금 또 식별부호가 똑같은 것이 나왔는데 어떤 건 적합하고 어떤 건 부적합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그 부적합한 농장에 그 찍힌 이름들도 이게 믿을 수가 없다.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해찬 이게 아니고 해찬이다. 근데 이게 살짝 이제 이 모음이 틀리면서 이 오기가 있어서 이거 소비자들이 그냥 발표만 보고 찾아가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보시면 이제 14소망. 그런데 이게 같은 이름의 농장이 2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같은 경북이기는 한데 네. 하나는 칠곡에 있고 또 다른 지역에 하나 있는데 문제는 한 농장은 적합 판정, 네. 한 농장은 부적합 판정. 그런데 난각 부호는 똑같고 네. 그럼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난각 부호가 똑같으면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합 판정이 난 계란은 또 이제 안타깝게 폐기돼야 하는 이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뒤 얽혀 있는데 일단 초기 발표할 때는 이게 실수로 잘못 발표된 것들이 있었죠. 적합인데 부적합으로 7군데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는 부적합인데 적합으로 오인된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자 지금은 그 인터넷에서 부호를 찍으면 적합 부적합 알려주는 사이트가 초기에 접속 폭주로 못 찾았잖아요. 네네. 이제는 이제 최소한 난각 부호에 의한 식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긴 했는데 네. 이런 혼선들을 좀 우리가
당국에서 앞으로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 끄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진짜로 불이 꺼진다는 거 그렇죠. 당국이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살충제가 남아있는 계란팜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국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전수조사를 마쳤으니까 지금 마트나 편의점 매대에 나온 계란들은 안심하고 사 드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좀처럼 의구심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먼저 주무장관이죠. 김영록 농림부 장관의 어제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총 1239개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모두 해수 폐기 조치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엄정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뭐 1239개 중에서 49곳이다 생각하면 네. 많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친환경 인증, 네. 또 해썹이다 불리는 이 HACCP 인증 맞고 이거 다 믿고 사는 건데 네. 여기도 적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정도 문제 지적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1239개 전수조사를 했다. 49개다. 비율로는 높지 않지만 하나라도 농업원들한테 물어보고까지 산 건데, 그러니까 아이 발육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그냥 당분간은 다들 먹지 말고 조금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큰 것 같아요. 계란을 쓰는 재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도 좀 우려하실까 걱정되고 손님들이 좀 덜 찾을까 봐 걱정되긴 해요. 네. 네, 지금 들어보면 계란이라는 거 지금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모든 식단에 들어가 있는데. 하지만 정작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애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걸 믿어도 되는 건지 좀 그럼- 불안해요. 우리 이제 먹거리에 대한 뭐 신뢰 유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처음부터 지금 정부에서 유영진 식품안전처장도 지난 10일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크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부의 어떤 대체 자체도 굉장히 미숙하고 아마추어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어떤 발표에 있어서도 굉장히 번복이 많이 되고 또 그런 전수조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의사협회 자체에서 이제 발표는 달걀 살충제는 뭐 급성 독증 수준은 아니다, 독성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영유아는 뭐 하루 2개 먹어도 뭐 급성 독성이 한 20% 수준이고 또 뭐 일주일이면 체내에서 90% 이상 배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또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적인 인체 영향은 연구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 부분에 또 연구가 없는데 단지 네. 그러면 이제까지 그 계란을 그런 급성 독성을 먹고 어떤 결과에 대한 이제까지 실험 데이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의사협회에 저것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우리가 과연 이번에 계란 사태를 보면 계란만 이런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먹거리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 있느냐.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친환경 인증이랄지 유기출산물과 관련된 인증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처음에 인증을 해주는데 과연 인증이 처음부터 엉터리로 됐을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인증만 하고 나면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됐던 거고 인증 자체도 민간인 협회에다 위탁을 했는데 민간인 단체에서 인증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인증을 해줄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엉터리 사실은 인증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계란 파동을 우리가 정점으로 해서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런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현 정부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이번 사태 저희가 제목을 무너지는 신뢰다 이랬는데 물론 이게 빨리 수습돼야 되고 안심하고 다 허물어졌다고 봅니다. 다시 네. 시작해야죠.
백 팀장님, 저는 근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친환경 인증이라는 네. 게 민관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음. 여기에 또 관피아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농산물 품질 관리원 쪽에 근무를 했던 분들이 민간 기관, 소위 말하는 인증 기관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마피아다, 뭐 간피아다냐, 농피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뭐 농피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온종주의식 인증을 해주고 또 뒷거래로 인한 그런 인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네. 아침에 보니까 우리 정부 허용치 0.363하고 0.56밀리죠. 그러니까 피프로닐하고 비펜트린인데 네. 이게 유럽에서 허용하는 기준치 240배라는 내가 보도를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정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낙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하고 섬세한 디테일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기준치를 허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계란하면 부쳐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아예 날 것으로 그냥 드시기도 하고 밥에 썩썩 비벼 먹고 그야말로 국민 음식,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된 국민들, 관계자들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접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계란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대형마트 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처음에 두 군데에서 시작된 게 파장이 커졌습니다. 네. 남양주와 광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다 발견되기 시작했죠. 초기에 두 군데만이었다면 이건 특이사항이구나 그럴 수 있지만 네. 99개 정도면은 공공연히 살충제가 쓰여왔구나. 그렇죠. 금지물질이 쓰여왔구나 혹은 검출 기준 이상으로 많이 과다하게 쓰여왔구나. 첫 번째 문제예요. 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두 번째는 이제 당국이 빠르게 열심히 대응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정확하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마지못해 계란을 소비하긴 하지만 먹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못했다.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 심각한 게 앵커가 지적해 주신 그 대목인데 친환경 마크 소비자가 믿고 사는 거였어요. 비싸도 사는 거였어요. 그랬죠. 싼 거보다 친환경이니까 좋겠지. 그런데 별로 좋은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허점이 뻥뻥 뚫린 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49개 중에 31개가 친환경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이 더 많은 많아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네. 이 중에 거의 대부분 29개가 말씀하신 햇섭 HACCP 인증이죠. 국가 인증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 인증 마크에 허점이 있다는 게 처음에 부여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다 기준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KS 마크나 요즘에 ISO 9000 인증이나 마찬가지로 네, 네. 사후 관리가 허물어지면 한번 땄다고 유효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인증의 관리를 어떻게 꼼꼼하게 할 거냐, 네.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냐, 일단 이번 기회에